G톱이 1mm 이하, 대개 표준적으로 G톱이 1mm에서 끝부분이 0.4mm까지 이렇게 이제 많이 돼 있는데, G톱이 1mm 이하의 날씬한 G와 G톱이 2mm 이상 되는 이 두꺼운 G와 차이가 납니다. 그건 어떤 차이가 있느냐, 무엇 때문에 나느냐? 표면 장력이 미치는 영향, 물이 닿는 이 범위가 G톱 굵기에 따라서 달라지거든요. 표면 장력이 무슨 그렇게 영향을 미치느냐. 그런데 물에 놓고 측면에서 확대를 해서 보면은 꽉 물고 버티고 있습니다. 이거를 G가 움직일 때는 깨야 올라오는데 그 깨는데 지장을 받는다는 거죠. G톱이 둘레가 굵으면. 자, 여기에서 제가 G가 올라오고 못 올라오고 차이에서 여기에 지금 채비가 되어 있습니다. G가 올라오는 모습 붕어가 입질했을 때 그거를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지금 표준 G 맞춤을 한 G입니다. 그런데 바늘 달고 원줄 채비까지 다 했습니다. 자, 어떻게 될까요? 표준 G 맞춤을 했지만 원줄까지 달고 해서 넣으면은 보시다시피 바닥에 가라앉아서 봉돌이 바닥에 닿고 서 있습니다. 만약에 원줄 채비를 안 하고 넣으면 어떻게 되느냐? 표준 G 맞춤 했을 때 원줄을 빼고 바늘만 달아서 넣으면은 쭉 바늘 무게에 의해서 내려갑니다. 내려가서 바늘이 바닥에 살포시 닿고 목줄이 약간 휘면서 봉돌이 약간 떠 있는 상태, 이렇게 됩니다. 그만큼 우리가 G 맞춤한 거는 G와 봉돌의 부력과 침력이 조절이 예민하게 돼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상태에서 G 올림을 할 때 봉돌이 바닥에서 누워 있느냐 서 있느냐, 또 봉돌이 연약한 땅에서는 박히느냐 안 박히느냐, 이런 거를 고민을 많이 하고 얘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어떤 사람은 표준 G 맞춤 했을 때 현장에 가서 그대로 사용하면은 봉돌이 바닥에 들어 누워서 붕어가 입질하면은 봉돌을 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이물감을 느껴서 뱉어버린다, 이렇게 얘기하고, 또 더 심한 경우는 바닥이 뻐릴 경우는 봉돌이 바닥에 박혀버린다,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그런데 자, 지금 원줄까지 다 해서 넣습니다만은 봉돌은 박히지도 않고 눕지도 않습니다. 왜냐? G 부력이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봉돌이 어느 때 무게로 G 부력을 이기고 무게로 작용하느냐, 그 작용하는 시점을 보겠습니다. 자, 지금 바닥에 깔아앉았던 G톱이 수면 위로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만큼 올라와도 봉돌은 그대로 서 있습니다. 자, 여기서 G톱이 다 올라오고 몸통이 수면에 닿았을 때, 이때는 G가 부력통인 몸통이 부력을 상실해 버리거든요. 이 G톱이 올라오는 이 과정까지는 G톱이 가지고 있는 부력만 약간 줄어드는 겁니다. 자, 그런 때에는 봉돌이 서 있습니다. 그런데 G톱이 올라오는 정도까지는 괜찮은데 몸통이 수면에 가는 순간 봉돌은 누워버립니다. 이때는 무게를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낚시하면서 G 맞춤을 했을 때는 붕어가 G톱 올리는 동안에는 뭐 봉돌이 무거워서 이물감을 느껴서 뱉어버리니까 부력이 큰 G는 더 가볍게 맞춰야 된다, 이거는 논리적으로 안 맞습니다. 자, 여기에서 제가 원줄이 이게 낚싯대 길이만큼의 채비했던 원줄입니다. 그러면 낚시할 때 원줄이 절반만 물에 들어가니까 낚싯대가 잡고 있으니까 이 영향이 적지 않느냐. 그런데 그렇지 않고요. 지금은 추세가 낚시하면서 낚싯대를 연석국에서나 이런 데 영화나 낚시하는 데 보면 그런 거 보이죠. 낚싯대를
이렇게 해놓고 연인하고 앉아서 낚시하는 장면들 많이 나오죠. 이게 아니죠. 지금은 낚싯대 끝을 수면에 일치시키거나 끝 한두 마디가 약간 잠긴 상태로 낚시를 하기 때문에 원줄은 모두가 물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줄 전체를 가지고 제가 보여드린 겁니다. 자, 제가 찌맞춤의 굴레 고민하지 말란 말을 자주 합니다. 가장 재미있는 거는 찌맞춤을 얘기하면서 대개 이제 진짜 고수가 아니고 자기만 고수가 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스스로 찌도 자작찌도 만들고 뭐 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하는 사람들 정도 수준이 되면은 경우에 따라서 찌맞춤을 달리해야 된다는 것이 수없이 이론이 많이 나옵니다. 자, 제가 들어볼게요. 자, 수온에 따라서 찌맞춤을 달리해야 된다. 물의 탁도에 따라서 달리해야 된다. 또 수심에 따라서 달리해야 한다. 또 낮과 밤의 시간 진행에 따라서 달리해야 한다. 이거를 낱낱이 다 제가 뽑아봤습니다. 달리해야 할 경우의 수를 뽑아보니까 무려 17가지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봅시다. 낚시터에 출조를 했습니다. 새벽에 도착했습니다. 새벽 시간에는 가지고 간 낚시 가지고 가서 거기서 현장에서 맞춰가지고 또 합니다. 그러다가 해가 떴어요. 낮 시간이 됐습니다. 수온이 올라갑니다. 그러면 다시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 이론대로라면. 그래서 다시 또 합니다. 그리고 또 해가 지고 밤이 다가옵니다. 수온이 떨어졌습니다. 또 다시 해야죠. 비가 오는데 탁수가 흘러 들어와서 물이 흐려졌습니다. 그러면 탁도에 따라서 또 달리해야 되겠죠.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달리하려고 그러면은 찌 하나에 경우에 따른 봉도를 찌맞춤을 다 큰 통에 넣어가지고 써서 붙여가지고 그때그때 경우에 따라서 그걸 바꿔 써야 되겠죠. 전혀 의미 없습니다. 바닥 낚시할 때는 그냥 하면 됩니다. 봉돌이 뜨는 찌맞춤을 해서 낚시를 할 때는 현장 상황에 맞게 다시 해야 된다. 낚싯대만 바꿔도 다시 맞춰야 된다. 그런데 봉돌이 바닥에 닿는 바닥 낚시할 때는 다시 맞출 필요가 없다. 정말 고수들은, 정말 전문가들은 전통 바닥 낚시 하면서 그렇게 찌맞춤 가지고 고민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이제 채비하고 찌맞춤하고 쭉 설명했는데 찌맞춤 분야에서 그렇게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